엄마, 수술 받으셔도 저녁은 차려주실 수 있죠? 허리에 쇠못을 받고 나온 지 하루 만에 들은 말입니다. 70년을 살면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울진 바닷가 작은 집에서 제 강아지 아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게 천국인 걸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는 정말 길고 아픈 이야기예요.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을 보며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10년은 정말 기계처럼 살았어요.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오늘 친구들 오는데 바닥에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며느리 수경이의 목소리는 언제부턴가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올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를 집안의 무료 가정부 정도로 여기게 됐더라고요. 제가 사는 방은 베란다 옆 작은 골방이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언제부턴가 제 방이 됐지요. 창문은 있지만 빨래 건조대에 가려 늘 어두컴컴했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은 손녀들과 며느리 차지, 안방은 당연히 아들 부부 것. 그럼 저는 그 좁은 골방에서 낡은 이불 한 채로 잠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가 더 맛있어. 손녀 지우가 제가 담근 김치를 한 젓가락 먹더니 내뱉은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30년 전 시골에서 올라와 정착하면서부터 지켜온 김치 담그는 법인데. 하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엄마 김치가 더 맛있구나. 저녁 식탁은 더욱 잔혹했어요. 큰 테이블에 앉은 5사람. 아들 준서는 상석,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서 돌봐주고 아이들은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 앉죠. 그럼 저는 맨 끝자리 등받이도 불편한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됐더라고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우와, 우리 딸 최고다. 엄마, 지우 좋아하는 치킨 시킬까? 좋아요. 엄마 아빠 최고. 그렇게 셋이서 대화하는 동안 저는 밥알을 하나씩 씹으며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끼어들려고 해도. 할머니, 애들 이야기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수경이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작아진 게 처음엔 며느리가 적응할 수 있게 배려해주자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냥 투명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하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수경이가 던진 이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빨래조차 함께 할 수 없다니.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빨래를 개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었거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빨래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준서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라고. 그런 마음은 이해하려 들지 않더라고요. 지난 겨울 독감이 심하게 와서 사흘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쑤셔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한 말이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챙겨주셔야죠. 저는 요리 못한다고 결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픈 걸 알면서도 밥은 해달라니. 저는 기계가 아닌데. 결국 휘청거리는 몸으로 일어나 미역국이라도 끓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술 먹고는 할머니 이상한 맛이 나요. 네, 그럼 그렇죠. 몸이 아픈데 제대로 음식 맛이 나겠어요? 이 집을 마련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남의 집 청소하며 준서를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 집 청소하고 오전에는 두 번째 집, 오후에는 세 번째 집,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바닥 닦고 하루벌이가 3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준서 학원비 내고 적금도 넣고 우리 모자 생활비도 썼어요. 제가 먹는 건 늘 라면이나 계란으로 때웠죠. 엄마, 나 이번에 또 전교 1등 했어. 우와, 우리 준서 최고다.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그 말 듣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죠. 그렇게 15년을 벌어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에요. 32평짜리 아파트. 처음 이사 왔을 때 준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그때의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무해요. 환자분, 허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십 년간 걸레질하며 구부렸던 허리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아, 네. 다들 바빠서요. 간호사의 질문에 어찌나 부끄럽던지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초라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죠. 준서야,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그게 첫 번째 걱정이더라고요.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 말이에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수술 당일 아침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 없이 수술 받으시는 분은 잘 없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달랐어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교대로 와서 간병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할머니, 물 드실래요? 아, 수술 전이라 안 되는구나. 할머니, 손 아프지 않게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텅 빈 복도였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환자분 깨셨어요? 수술 잘 됐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목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 침대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환자 돌보느라 바쁜데 제 침대는 정적만 흘렀어요. 보호자 없으신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는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런 식으로 늙어가야 하나? 퇴원하는 날 택시를 혼자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수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신발장에 기대서야 했어요.
불과 이틀 전에 허리에 쇠못을 받고 온 사람한테 집안일을 하라니.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아픈 게 돈 문제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지 않아? 맞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자꾸 간섭하시기도 하고. 간섭이요? 손녀들 숙제 봐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날 미역국 끓여준 게 간섭이었나요?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 많다던데. 그러게,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벽에 기대서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아, 결국 나는 짐이었구나. 그들에게는 자유를 빼앗는 짐. 그날 밤 제 방에서 베개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엄마를 위한 거예요. 며칠 후 아들 준서가 웃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쁘게 만들어진 팸플릿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펼쳐보니 실버타운 광고였어요. 깔끔한 시설, 웃고 있는 할머니들, 사진,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이라는 문구.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실 때 됐잖아요. 여기서 또래 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편히 쉬다니. 요양원 보내는 걸 그렇게 포장하는구나. 여기는 프로그램도 좋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줘요. 엄마한테는 훨씬 좋을 거예요. 훨씬 좋을 거라. 누구에게 좋을 거라는 건지 뻔했죠.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서가 또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혹시나 해서 물었죠.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만 가족여행 다녀올게요. 가족여행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3박 4일 정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어요. 응,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결국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구나.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난 후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에도 대화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소리는 있었는데 첫 번째 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죠. 평소 같으면 준서한테라도 말을 했을 텐데 말할 사람조차 없었어요. 세 번째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었나 봐요.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만약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얘들이 돌아와서 발견하겠구나. 그럼 여행 기분도 망치고 귀찮아 하겠네. 제 죽음조차 그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할머니, 제주도 완전 좋았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도 많이 먹고 아이들은 신나서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괜찮으셨어요? 준서가 그제야 물었지만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여행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예쁘죠? 가족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가족 사진, 그 안에 제가 있었다면 더 완벽했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자.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집안일을 하는 대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32평 아파트예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질문이 예상됐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했어요. 가족들이 모르게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짐을 먼저 챙겨보니 정말 적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70년을 산 사람의 짐이 이게 전부라니. 그러다 발견한 건 통장이었어요.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시골에 조그만 집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젊은 신혼 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와, 정말 좋네요.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사셨죠?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했나요? 글쎄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행복해야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희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예전 저희 부부 같았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빙 돌았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집을 판 돈으로 울진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어요. 인터넷으로 본 사진이지만 제가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거든요. 그 무렵 동네에서 길 잃은 강아지 하나를 만났어요. 작고 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였는데 며칠째 음식도 못 먹고 떠돌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 개 데려오시면 안 돼요. 털 날리고 냄새도 나고. 며느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강아지를 몰래 돌봤어요. 이름도 지어줬죠. 아리는 저에게만 꼬리를 흔들었어요. 온 세상에서 저만 반겨주는 존재였죠. 너라도 나랑 함께 가자.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김치찌개.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여서 만들었죠.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와,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는데요? 며느리 수경이가 말했지만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도 신나게 밥을 먹으며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내일 이사 간단다.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주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할머니는 내일 이사 간단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젓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다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말 그대로야. 내가 집을 팔았어. 이제 울진으로 갈 거다.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요? 왜 상의도 없이? 수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상의? 요양원 보낼 때는 나한테 상의했니? 가족여행 갈 때는 나한테 물어봤니? 저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차근차근 내뱉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내가 남의 집 청소하며 번 돈으로 산 거야.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서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죠. 너희가 어떻게 하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수경아. 나는 몇 년 동안 참아왔어.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무료 가정부 취급받으면서 참아왔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손녀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해준 김치는 맛없다고 하면서 엄마 김치가 더 맛있다고 했지?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은 시큰둥하게 받으면서 엄마가 해준 게 더 좋다고 했고. 그건 그냥이 아니야. 그 말 하나하나가 할머니 마음에 상처가 됐어.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렇게 대했나요? 오히려 모시고 산 거 아닙니까? 수경이의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모시고 살았다고? 내가 빨래, 청소, 밥 다 해주면서 모시고 살았다는 소리야? 내가 허리 수술 받고 온 날 첫마디가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냐는 거였잖아. 그리고 너희끼리 하는 말 다 들었어. 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준서와 수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이 어디 있어. 나는 가족 여행에서도 빠지고, 가족 사진에서도 빠지고, 이제는 요양원까지 가야 하는 신세가 됐잖아. 할머니, 정말 가세요? 손녀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지우야, 서연아.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서 울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아니야. 할머니가 결정한 일이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혼자 살려고 그러세요? 준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서야,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사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거니까요. 이사 가는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시락을 쌀 필요도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죠. 대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침이었거든요.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와서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제 짐이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 보통 이 평수에서 살던 분들은 트럭 2대도 모자라는데 정말 짐이 적으시네요.
기사 아저씨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제가 저를 위해 산 건 정말 없었으니까요. 제 평생의 짐이 작은 가방 3개에 다 들어갔어요. 옷 몇 벌,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 가족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또 났어요. 행복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준서가 어렸을 때 손녀들이 제게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겠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현관에서 아이들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가끔 할머니한테 안부 물어보렴. 아리도 제 품에 꼭 안겨 있었어요. 이 작은 강아지만이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동반자였죠. 택시가 출발할 때 창문 너머로 본 집이 점점 작아졌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 한 점으로 사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울진이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혼자 사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강아지랑 함께요. 택시 기사분이 룸러로 보시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울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게 신기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어요. 와, 생전 처음 보는 동해의 푸른 바다였어요. 그 넓고 시원한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아리야, 저기 봐. 우리가 살 곳이야. 아리도 창밖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 같았죠.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작은 화장실.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크기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모든 게 제 것이었거든요. 창문을 활짝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오고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혼자 중얼거리면서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좁지만 이 모든 공간이 제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리도 마치 제 기분을 아는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새 집을 탐험했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잠자리에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할머니 저거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고요함이 달콤해졌어요. 파도 소리만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아리의 작은 숨소리만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 아침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급하게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아리야, 일어났니?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강아지와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행복했어요. 아침밥도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했어요. 김치볶음밥. 가족들은 김치볶음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해본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매일 해 먹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요. 점심 먹고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동네 할머니 몇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그럼 자식들이 거기 있을 텐데 왜 혼자 여기까지?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외롭긴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 말에 할머니들이 빙긋 웃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래요.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여기는 다들 서로서로 챙겨주거든요. 진짜 가족 같아요. 가족 같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이에요. 아, 순이 씨. 저는 김말순이에요. 저는 이경자고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을 들었어요. 누구네 엄마, 누구네 할머니가 아닌 박순이라는 제 이름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거든요. 순이 씨, 내일 우리 같이 아침 운동 어때요? 바닷가에서 걷기 운동 하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강아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다들 반려동물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울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제 것이었어요. 아침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바닷가 걷기, 점심에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해먹기, 오후에는 아리와 함께 동네 산책,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차 한 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순이 씨, 오늘 김장같이 해요. 어머,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이 씨 도와드리는 거예요.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말순이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적 일인지. 누군가가 저를 도와준다고 한 게. 김장하는 날 5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저보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순이 씨는 힘드니까 앉아서 하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챙겨줬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인가? 울진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죠. 준서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외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김장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에요. 전화 너머로 준서가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준서야, 너희들은 잘 지내니? 새 집은 구했고? 아직이요.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역시 그렇겠죠. 제가 그 집을 판 돈으로 새로 집을 구하려면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알아서 잘 해봐. 엄마는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할 거야. 2달 후, 준서가 불쑥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보니 준서가 서 있는데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얼굴도 초라하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당장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들어와, 차라도 마시자. 집안을 둘러보는 준서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혼자 사세요? 응, 아리랑 같이.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너무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매일이 즐거웠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작스런 사과에 저는 찻잔을 내려놨어요. 뭐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요즘 수경이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아, 결국 장모님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구나. 애들도 적응 못하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었어요. 준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아리랑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 대신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사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용서 안 해주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모두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김치볶음. 준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엄마,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준서가 밥을 2그릇이나 먹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해 먹어라. 그리고 애들한테도 해줘.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라고. 네,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울진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걷고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아리와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누구네 엄마, 누구네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희 씨, 오늘 바다가 참 예쁘네요. 순희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순희 씨, 강아지가 정말 똑똑하네요. 제 이름 박순희로 불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지금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아리는 제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70년을 살면서 진짜 제 삶을 산 건 이 1년이 전부인 것 같아요. 준서한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와요. 새 집도 구했다고, 애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다행스럽죠. 손녀들도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놀러 가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제 박순이에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박순이.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중얼거려요. 순이야, 이제야 너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바다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로. 잘했어, 순이야.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존중해줘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이 행복해요.
작은 집, 작은 강아지,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이에요. 이제야 내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순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